안녕하세요. 4월 26일부터 4월 30일 21년도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대치집값 50억 들었다. 똘똘한 한 채 확산. 랜드마크 단지 신고가 행진. 반포동 39억 원대 거래에 잇따라 압구정 현대 53.7억 최고가 갱신. 이촌동도 1년 새 6.5억 껑충. 보유세 강화되자 대형 인기. 코로나도 영향. 선호도 변해. 서울 학군 1번지를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50억 원대 아파트 매매 거래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대치동 아파트 역대 최고가다. 대치동뿐만 아니라 강남구 압구정동,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북권에 자리한 랜드마크 단지의 대형 평형에서도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치 반포 이촌 대형 평형 들석. 28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에 입주한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151.3제곱미터는 지난 1일 53억 5천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했다. 19년 8월 3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뒤 16원이 뛰었다. 우와. 대치동 대장 아파트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동부 센트럴빌 최고가인 지난 3월 전용 161.4제곱미터의 45억 원 거래를 훌쩍 뛰어넘었다.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집값 등락에 관계없이 우성, 성경, 미도 등의 대형 평형에도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수요 꾸준,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구 압구정동은 매수세가 더 거세다.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잇따른 정비사업 호재,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전 막판 투자 수요까지 몰려서다. 압구정, 여의도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앞으로 1년간 2년 실거주 조건에서만 집을 살 수 있다. 압구정동 현대 1차 전용 161제곱미터는 지난 13일 기존보다 12억 7천만원 오른 53억 7천만원의 최고가를 경신했다. 주거 트렌드 변화도 한몫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홈오피스, 홈카페, 홈트레이닝 등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됐다며 분양시장에서도 소형보다 중대형 아파트 선호 형상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두 번째, 소규모 개발로 2만 1,000가구 나오지만 신규 택지 빠져 공급 목표 차질. 정비사업 주거재생 후보지 선정. 서울 금천구 3,210가구로 최다. 인천 성남 2,000가구 넘어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선정. 수도권 신규 택지 11만 가구 투기 의심 거래 조사로 발표 연기. 정부는 투기 정황으로 일정이 불투명해진 신규 택지를 제외한 주택 공급 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금천구, 양천구 등 20곳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2만 1,000가구가량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신규 택지가 빠지면서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정비와 주거 재생으로 추가 공급. 국토교통부는 이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금천, 양천, 종로 등 중성동, 중랑, 강서구 등 20곳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지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국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이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함께 이사 대책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그리고 물량을 가장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신규 택지는 울산 선바위와
대선, 대전, 상서 지방 두 곳만 발표됐다. 당초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한 14만 9천 가구 중 13만 1천 가구를 택지는 투기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13만 1천 가구 중 11만 가구가 수도권 신규 택지로 채워질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 조사 거래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4배가량 증가하거나 외지인 지분 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로 꼽힌 한 곳에서는 특정 연도 상반기 토지 거래량이 56건이었다가 하반기 453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을 미리 사놓은 LH나 국토부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투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총 25만 가구의 신규 택지 가운데 지난 2월 광명, 시흥, 신도시 7만 가구 등 10만 1천 가구에 해당되는 입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 시흥 7만 가구를 제외한 11만 가구의 발표가 연기된 셈이다. 경제, 금융, 주식 등 증시 지금이 고점 아직 더 오를 종목이 있다. 최근 한 달 목표가 상향 기업 분석, 진에어 상승폭 39% 가장 높아. 효성 TNC, 동국제강, 화성 등 운수, 화학, 섬유 관련주 주요 관심, 코스닥에선 반도체 장비주 유망, 원익 QNC, 인텍플러스 등 주목.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최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질문이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3200선을 돌파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에 관한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를 통해 최근 한 달 새 증권사 목표주가 컨센서스가 상향된 종목을 분석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운수, 섬유, 의복, 화학, 철강 관련 주가 상위권에 고르게 포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의 목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종목으로 꼽혔다. 주간 목표 주가 상승률 상위 10위권 종목 중 원익 QNC, 인텍플러스, TCK 등 세 종목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다. 최근 미국, 중국, 유럽 등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다. 철강 관련주는 중국의 감산 여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 배출량 저감 정책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탕산시에 있는 23개 철강 기업 중 7곳의 생산량을 상반기 50%, 하반기 30% 줄이겠다고 했다. 현실화되면 국내 기업에는 호재다. 주식, 원자재, 코인까지 안 오른 게 없다. 광란의 자산시장 거품 공포. 올해 목재 57% 뛰어 사상 최고. 원유, 구리, 돼지고기, 농산물 급등. 비트코인은 물론 정크본드도 올라. 닷컴 버블 붕괴 예견했던 투자자. 경기 부진에도 호황. 위험 신호 일각선 다 과열 아닌 기회. 주식시장,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 가격이 올해 초 대비 한꺼번에 급등하면서 세계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은 호황을 구가했던 광란의 1920년대나 닷컴 버블로 평가된 1990년대 후반을 연상케 하는 불행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최근 극적인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는 목재다. 근월물인 5월 목재 선물 가격은 지난 23일 1000보드피트당 1370달러로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올 들어 57.2%, 작년 6월 이후 3배나 뛰었다. 와, 엄청 뛰었네. 미국에서
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수요는 급증한 반면 벌목 인부 부족 등으로 목재 공급이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목재 외에도 구리, 백금 등 산업용 금속과 돼지고기, 옥수수 등 식량 자원, 가솔린, 서부 텍사스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올 들어 모두 상승했다. 미 주택 매매는 2006년 이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세계 부동산 시장도 뜨겁다. 미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가 올 들어 23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1.3% 올랐다. S&P 500의 슐러 경기 조정주가 수익 비율은 최근 20년 동안 최고치인 37.6에 도달했다. 증시 과열 여부를 진단하는 지표로 쓰이는 CAP의 사상 최고치는 닷컴 버블 시기였던 1999년 12월에 44점이다.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130배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슬슬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 미국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는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미 자산운용사 에메랄드 어드바이스의 뱅킹 앤 파이낸스 펀드 등급을 최근 하향 조정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3일 5만 달러 선을 내줬다.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의 거품 붕괴와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유명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은 과거 거품은 경기가 완벽하게 좋아 보일 때 생겼지만 이번에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호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의 배경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페드의 채권 매입 등 초저금리 정책 등이 지목된다. 그는 시장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지게 되면 큰 고통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시장에서 지금 탈출해야 할까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미 자산운용사 캠브라 인베스트먼트의 맷 파머 최고 투자 경영 책임자는 시장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시장에서 떠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이 배터리 반도체 지배해야 세계의 백신 무기고 될 것. 취임 100일 첫 연설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바이오 에너지 등 최강국 선언,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등 4조 1000억 달러 재정 지출 구상, 중국 겨냥의 불공정 무역 안대, 북이란 핵 위협 등 동맹과 대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8일 미국이 배터리 반도체 칩 등 미래 기술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이날 첫 의회 연설을 통해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됐듯 다른 나라를 위한 백신 무기고가 되겠다고 백신 외교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복지 지출에 1조 8천억 달러 투입. 65분간의 연설에서 취임 100일 만에 미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이륙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이어 향후 10년간 지난 50년보다 본 것보다 많은 기술 변화를 볼 것이라며 우리는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재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첨단 배터리, 바이오 기술, 컴퓨터 칩, 반도체, 청정 에너지 등 미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에 대해선 경쟁을 환영하고 충돌을 추구하진 않겠지만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히 말했다며 국유 기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도 등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해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나토처럼 인도 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홍콩 민주주의 침해 등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